우리는 흔히 심장, 폐, 간 같은 장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조용한 살인자라 불리는 신장에 대해서는 무심히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소변을 봤을 때 거품이 가득한 적이 있으신 분, 몸에 눌린 자국이 2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분, 이 영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장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왜 신장이 중요한지, 신장이 망가질 때 어떤 신호가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통해 신장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배출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이 신장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혈관이 많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부담이 큰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 신장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과 달리 신장은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번 망가진 기능은 회복하기 어렵고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50% 이상 손상될 때까지 자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조용한 살인자라 불리는 것이죠.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중기 이상의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신장이 조금씩 기능을 잃어가도 스스로 보상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 한계에 이르면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주목해야 할 경고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 소변의 지속적인 거품. 백주 거품처럼 오래 지속되는 거품류는 단백뇨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종 붓기 양말 자국. 저녁에 양말을 벗을 때 선명한 자국이 남고 2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장이 체내 수분 조절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로감,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진다면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눈 주위나 얼굴, 다리에 붓기. 눈밑이 붓는 현상은 특히 아침에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혈압 또는 당뇨병 병력. 이미 혈관이 손상되기 쉬운 상태이므로 신장 부담이 커집니다. 여섯 번째, 진통제의 잦은 복용.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짠 음식, 고단백 식습관. 나트륨과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신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신장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음식 선택과 조리 방식이 신장 건강에 직결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음식은 신장을 보호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위 마늘.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천연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마늘 속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며 또한 혈당 조절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높은 혈압과 당뇨병이 신장 손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열을 가하면 알리신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다진 마늘을 5에서 10분 정도 그냥 두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되고 이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속 쓰림, 위장 불편, 혈액 희석 작용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특히 항응고제나 혈액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위 브로콜리. 항산화의 수호자. 브로콜리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활성산소로부터 신장세포를 보호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섭취하려면 깨끗이 세척 후 작게 썰어서 5분 정도 기다려 설포라판 생성 유도한 후 찜기에 2분 이내 쪄서 드시면 됩니다. 당일 또는 2일 이내 섭취하기를 권장합니다. 다만 중기 이상의 신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브로콜리 섭취 빈도와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3위 올리브 오일. 항염과 혈관 보호의 동반자.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 등이 풍부해
전신 염증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활용 방법은 생으로 또는 중약불 조리하며 고온 조리는 피하기. 엑스트라버진 등급의 순도 높은 제품이 좋습니다. 샐러드, 드레싱, 찐 채소, 나물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사믹 식초를 약간 더하면 풍미와 항산화 효과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도움이 되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이 음식들만 먹는다고 신장이 완전히 회복되거나 병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습관뿐만 아니라 생활습관도 병행해야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만큼 더 중요한 것이 생활습관입니다. 다음 5가지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신장 기능을 오래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짜게 먹지 않기. 나트륨은 신장이 걸러야 하는 부담이 됩니다. 된장찌개, 김치, 국물 요리 등은 국물량을 줄이고 저염 제품이나 건더기 위주로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진통제의 잦은 복용을 피하기. 특히 이부프로펜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장기 복용 시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할 경우 의사 상담 후 타이레놀 계열이나 다른 대체제를 고려하세요. 단백질 과잉 섭취하지 않기.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중요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 두부, 달걀, 흰자 등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적은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금연 및 음주 제한.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음주는 탈수를 유발하여 신장에 직접적인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선 금연이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신장은 수분을 이용해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하루 68잔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자주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는 것보다 나누어 조금씩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생활을 조심해도 신장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면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비교적 간단히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1년에 한 번, 특히 고혈압 당뇨병 환자라면 6개월에 한 번 검진을 권장드립니다. 검사 비용은 보건소나 내과에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신장병은 1에서 5단계로 구분되고 단계에 따라 관리 전략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발견이 늦어 5단계 말기에 도달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원래 예비 능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쪽만 있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손상된 일부 기능만 잘 보존하면 투석 없이 생존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중 한 분도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던 상태였지만 올바른 식단과 생활습관 실천을 통해 기능을 회복하고 투석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엔 다시 활력이 돌아왔고 내 신장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